첫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전기 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강의록에 보면 강의록을 올려놨습니다. 강의록 세 번째 올려놓은 거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기 전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기 전자의 개념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구성하고 관련된 여러 시스템의 전기 및 자기 현상과 전자들의 이동에 따른 영향과 운동, 이것을 자동차 전기 전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동차에서 전기 전자는 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어는 보통 센서를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센서로부터 감지를 해서 제어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어하고자 하는 값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피드백을 걸어준다든지 또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기계적인 제어보다도 전기 전자적인 제어를 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여러 가지 운행에 필요한 또 안전하게 운행에 필요한 그러한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 시스템 내에 전기 전자적인 제어부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제어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자동차에는 이러한 전기 전자적 제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자동차들은 기계적인 제어 시스템으로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제어 시스템이 기계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효율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정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자동차에 적용된 처음에 자동차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전기적인 적용이 시작된 것은 점화, 내연기관에 대한 점화, 그 다음에 어떤 충전, 그리고 운행에 필요할 이제 야간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뭐 방향 지시라든지 할 때면 그 전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등에 전기 비대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장치만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자동차는 이제 전기 전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서 정밀한 제어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기 전자적인 요소와 장치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전기 전자적인 요소와 장치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자동차에 있어서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자동차들은 제어 기술의 발달과 또 제어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기술, 뭐 소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형화되고 고성능이 되어서 적용 범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 문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밀한 제어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안전성이 이제 점점 더 자동차의 안전성 문제를 이제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도 정밀한 제어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또 자동차의 각종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엔진 자체 또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차체 또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장치의
전기 전자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정밀하게 제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로 확대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 전자 제어 기술을 구분을 한다면 엔진 제어, 그 다음에 샤시 제어, 또 전장 제어, 편의 장치 제어, 또 전체적인 자동차의 운용 시스템 이런 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최근에 세일가스라고 하는 아주 그 이전에 채굴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천연가스층을 이제 발굴을 해서 그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미국 갔다 오신 분이나 미국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에너지를 아낀다든지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 그러니까 석유 유전이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자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를 이제 점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로 인해서 나온 것이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합적이다. 뭐 두 가지를 같이 쓴다라고 번갈아 쓴다 뭐 그런 뜻인데요. 전지도 사용하고 또 내연기관도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내가 중국을 2012년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5년에 상하이를 가보니까 3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오토바이들은 다 오토바이들은 100% 다 전기로 다니는 것 같아요.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기로만 다 해서 그 중국의 그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중국 자체도 원래 유전이 있었지만은 유전이 다 이제 말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계속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전기 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유럽도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해서 향후 몇 년 후부터는 가솔린 차라든지 디젤 차를 운행 중단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법을 정했고요.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을 전량 외부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형 경제 블록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전기 자동차 이런 시대에 요걸 이제 과도기적으로 봅니다.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의 에너지원에 있어서의 이제 변환이죠. 그래서 현재 이것들은 이제 실용화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 자동차 시대에 전기 전자 제어 시스템은 상당히 많이 이전보다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10년 또는 15년 후에 완전히 이제 상용화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스마트 자동차 시대에는 더욱더 전기 전자 제어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의 전기 전자 장치는 엔진 관련 전기 전자 장치, 그 다음에 또 셰시 관련 전기 전자 장치, 또 전자 제어 현가 장치, 또 전자 제어 조향 장치, 그리고 차체 관련 전기 전자 장치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합니다. 엔진 관련 전기 전자 장치는 축전지, 시동 장치, 점화 장치, 충전 장치, 그다음에 연료 계통 제어, 그다음에 엔진에 대한 전자 제어 이런 것들이 엔진 관련 전기 전자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시 관련 전기 전자 장치는 자동 변속기 제어 장치, 그리고 전자 제어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제어 조향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셰시 관련 있습니다. 차체 관련 전기 전자장치는 등화장치, 안전장치, 편의장치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동차의 전기 전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상태 그리고 도로의 상황, 운전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그걸 갖다 상황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상태를 인식하고 도로의 상황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그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인식하기도 하고 또 보통 운전자들은 스위치나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의지와 의도를 이제 기계에다가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센서로부터 오는 값, 그 다음에 스위치나 버튼으로부터 오는 값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요즘은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전자제어 모듈 형태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ECM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컨트롤 모듈이라고 해서 전자제어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가 이제 파악을 하죠. 센서는 값을 감지해서 또는 버튼이나 스위치를 통해서 값을 이제 보내면 그 값을 받는 것이 전자제어 모듈인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입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다 포화가 상태가 됐으니까 반도체가 더 이상 이제 팔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반도체가 계속 잘 팔렸죠. 이유는 자동차에다가도 대거 이러한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컴퓨터 들어가면 반드시 메모리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장사가 잘 됐죠. 왜냐하면 자동차에 컴퓨터가 들어가고 자동차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휴대폰에 들어간 거죠. 휴대폰에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됐죠. 지금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모든 사물에 메모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나라를 먹이 살리는데 하나가 자동차고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는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는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고 반도체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 이러한 반도체로 된 전자 부품, 전자 모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컴퓨터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작동시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전기 전자 기술들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과 성능, 그 다음에 연료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석유 에너지 고갈 측면, 이거는 뭐 석유 에너지 고갈이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기로 전 세계적인 그 에너지 쇼크,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는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구상에서 현재의 석유,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석탄과 석유를 화석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화석 에너지는 30년밖에 쓰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에너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1979년에 일어났는데요. 1979년에 그때도 지금 화석 에너지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다 고갈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79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난 40년입니까? 그렇죠. 40년이죠.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30년밖에 못 쓴다고 했던 에너지가 지금 다 사용하고 10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는 화석 에너지는 30년밖에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에너지 고갈될 것이다, 화석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약간의 이제 계산의 문제, 개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러시아라든지 미국은 현재 세일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채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 문제가 사실 없었는데 이러한 천연 자원을 갖지 못한 나라에서 이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제 한국, 뭐 중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여러 국가들. 산업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은 이제 새로운 신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오염 문제, 특히 대기 환경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지구 온난화, 사실 그것도 뭐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제 산업 발달로 인한 대기 가스 때문이다, 온실 효과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구의 긴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지구의 온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온난화가 꼭 산업 발달 때문은 아니다. 현재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슈가 된 거죠. 산업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지고 구동되는 자동차, 그리고 환경 오염을 그래도 덜 유발시키는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최근에 이미 이것들은 이제 뭐 근래에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소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세계적인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이브리드카, 일본 하이브리드카는 이제 일본 차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도 뭐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건 어떤 뭐 연구 개발 측면에서는 연구 개발은 다 완성됐다, 이미 상용화됐으니까, 시장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들은 이미 그래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훨씬 더 많은 전기 전자 제어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었던 전기 전자 장비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전기 전자 제어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들어서 자동차의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굴러가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보통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돼요. 주행 성능이 뭔지, 저는 뭐 옛날 사람이고 그래서 자동차는 뭐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주행 성능,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자동차의 주행 성능은 뭐지? 이렇게 뭐 바닥 진동이 없고 좀 조용하고 이러면 승차감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좋은 차가 아닌가? 이랬는데 뭐 핸들링 어떤 성능이 뭐 좋아야 된다. 뭐 로버 미니 같은 경우는 코너링을 할 때 핸들링하고 핸들링에 맞게 차가 움직이지 않는 면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는 다 똑같은 차겠거니 하는데, 이와 같이 요즘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 과거에 적용할 수 없었던,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품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품질에 대한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제공을 하고, 또 연료를 덜 소모하기 위해서는 소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각종 부품들을 이제 소형화하고, 소형화하는 거는 무슨 반도체죠. 소자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성능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 그런 요구가 이제 또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 전자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전기 전자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동차는 주행하는 장비가 아니다.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은 자동차의 근본적인 개념이 바뀐다. 자동차가 이제 기계공학 제품, 그러니까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의 산물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는 일렉트로닉스, 컴퓨터 사이언스의 산물이 되는, 그렇죠? 그런 산업의 결과물이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향상시켜라, 대기 오염을 줄여라, 또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비싼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렴하고 싼 연료를 사용하는 조용한, 오염물이 적은, 그러면서도 주행 성능이 뛰어난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 전자 부품들, 전기 전자 모듈들, 전기 전자 제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적용됐는데, 그건 지금까지 상황이고, 현재부터는 아예 자동차가 전자제품이 된다. 전자제품. 이제는 자동차가 IT 제품이 된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어떤 기술이 자동차에, 과거 그동안 이제 100년 동안 자동차가 발전해 왔는데, 그동안 100년 동안의 자동차 발전 과정에서 적용되었던 전기 전자 기술보다도 더 많은 전기 전자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차에 적용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그 근본적인 개념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개념을 좀 아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고,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개척적인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신뢰감이 상당히 낮았는데, 이제 질적인 면에서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질적인 면,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상당히 좋은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한 건 브랜드 파워가 필요한 거죠. 브랜드 파워. 외국에 비해서 자동차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또 마케팅의 역사도 좀 짧다 보니까 좋은 차, 성능이 좋은 차, 사용하기 편리한 차, 그리고 고장이 잘 안 나는 차, 여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도달해 있는데, 그 이상의 이제 고급 수준의 자동차, 그 이상의 그러니까 고객을 만족하는 건 품질로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요. 고객 만족은 그 차를 가짐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갖고 있는 자부심,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거죠. 상당히 정신적이고 또 어떤 내재적인 거죠. 내재적인 가치.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를 가진 것이 나의 어떤 그 프라이드를 높여준다. 한국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한국 자동차를 가지니까 상당히 행복하다.
또 내가 한국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진다. 뭐 이런 무형의 가치까지도 지금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자동차의 성능과 품질은 향상돼야 됩니다. 그걸 갖다 이제 완전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마케팅에서 끊임없이 완전 제품을 추구하면서 그런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성능은 이제 계속 이렇게 높은 품질로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이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부 다 전기 전자 모듈들이 자동차 내에 탑재되어 있는 전기 전자 모듈들이 그러한 완전 제품, 자동차의 완전 제품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셋째 시간에는 자동차의 전기 전자의 어떤 그동안의 추세와 역사를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구분한, 여러 가지 구분한 구분에 따라서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